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부작용의 임상시험이 중단됐다라는 기사가 오늘 좀 아침 일찍 나왔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 미국 시장이라든지 국내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좀 보고 나서 이제 하루를 시작을 하는데, 이 파이낸셜 뉴스에서 가장 먼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사가 딱 뜨고 나서 역시 오늘 시장에서 SK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4.65% 하락을 했고요. SK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14.17% 하락을 했습니다. 그럴 것이 SK 케미칼은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을 99% 가까이 가지고 있고, SK 디스커버리는 한 달이 걸러서 SK 케미칼 지분을 33%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충격이 좀 덜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 생각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 우선은 현재 시점에서 팩트를 말씀드리면 아스트라제네카를 제외하고 아스트라제네카 포함해가지고 현재 백신 관련해가지고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임상 3상 진행 중인 회사는 9개로 알고 있습니다. 9개. 그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만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고, 이게 그 원래 계획은 미국을 포함해가지고 전 세계에 한 5만 명 정도 임상 3상을 진행할 것으로 계획하고 지금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제 그 한 4군데 정도 나라의 임상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영국, 브라질, 미국, 남아공 이렇게 4군데를 좀 진행했고, 보통 이제 임상을 보면 제가 이제 이 파일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임상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가 잘 정리되어 있는 파일 같아서 한번 찾아보다가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임상 3상에 대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임상 3상 연구 보면 어찌됐건 이게 충분히 효과적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많은 병원에서, 여러 인종을 포함하면 많은 병원에서 동시 연구가 진행이 된다. 그리고 3상 임상 시험의 결과는 약물의 효능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결과에 따라 개발과 성공의 실패가 갈리기 때문에 결정적 연구라고 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어찌됐건 그만큼 최적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주의 깊고 세심하게 여러 사항들을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스트라제네카에서 현재 이 브라질과 영국, 미국, 남아공 이렇게 4군데를 상대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발생한 그 문제는 지금 현재는 영국에서 발생한 겁니다. 영국에서 한 명이 이제 부작용 가능성이 생겨가지고 임상을 중단한 상태고요. 그게 실제로 지금 백신 때문인지 아니면 기저질환 때문인지는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측에서는 이게 빨리 좀 밝힐 수 있고 다시 임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언론상으로 밝힌 상황이고요. 어찌됐건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에서라도 역시 3상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지금 디테일하게 좀 살피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그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상 시험이 다시 재개가 될지 아니면 이제 중단이 되어버릴지는, 멈춰버릴지는 현재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어찌됐건 그 현재 상황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아스트라제네카가 현재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살피면서 어쨌든 중단에 대한 이슈를 밝히면서 멈췄다라는 것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임상에 문제가 없도록 진행을 하기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이제 차트로 살펴보자면 어찌됐건 그렇습니다. 이 지금 현재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직격탄을 맞았죠. 14%면 최근에야 이제 30%지 예전에는 이제 15%가 상한가였기 때문에 거의 하한가 맞은 거나 다름이 좀 없고요. 빠진 거를 지금 위치상으로 보면 이때 이 라인대가 사실은 본격적인 좀 상승, 추가 상승을 이 캔들을 통해서 나왔던 부분인데, 오늘 거진 그 캔들마저도 다 상승분을 반납하고 이렇게 음봉으로 좀 마감을 했고요. 거래량이 조금 터졌습니다. 거래량이 터졌고, 매동을 보면 오늘
그럼에도 어쨌든 외국인은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외국인은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오늘 상황에서. 그리고 연기금이라든지 투신 사모펀드 이런 데는 다 좀 매도를 해줬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통 이제 이렇게 그 거래량이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정말 심각하게 빠지면 보통은 장대 음봉 빼면서 거래량 터지고 막 하한가에 최소 막 몇 백만 주 이상 보통 잠겨버리거든요. 그런데 아직 명확하게 이 악재가 완전히 중단이라는 부분이 아니라 현재는 중단을 했습니다만 이 영국에서 밝혀진 한 명의 부작용이 밝혀진 이 사례가 백신 때문인지 기저질환 때문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50%의 확률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시장에서는 반 정도는 리스크 해지하자라고 하고 매도를 한 것 같고요. 또 반 정도는 실제로 그럼에도 이게 기저질환 때문일 수 있고 아스트라제네카가 어쨌든 명실상부한 그 세계 몇 안 되는 제약사이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기저질환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잘 메이크업 해가지고 다시 좀 재개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에 하한가까지 밀어버리지 않은 거 아니겠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보통은 어떤 이런 기사 정도 떠버리면 그냥 밀어가지고 거의 뭐 물량 잠겨버리고 바로 점화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백신 때문인지 기저질환 때문인지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50대 50이라는 판단을 하고 매수에도 좀 들어왔던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 아시겠지만 다양한 인종을 대상으로 아까 여기서 보시면 이제 다양한 지역과 여러 인종을 포함하는 많은 병원에서 동시 연구 진행된다라는 것은 앞서 기사에도 나왔던 한 5만 명 정도 가량을 가지고 그 인원분들을 가지고 임상 3상을 진행하는데 이 4개 국가에 대해서 하죠. 영국, 브라질, 미국, 남아공.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영국에서 딱 한 분이 그러셨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기저질환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어쨌든 물론 리스크 해지하는 차원에서는 뭐 팔고 손실을 확정하는 것도 뭐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어쨌든 이 차트로 봤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의 매수도 들어왔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울러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웨인이 1192억 정도 순매도 해줬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4300억 가까이 순매도를 해줬는데 아마 그것은 내일 있을 선물옵션 동시만기에 대한 해지 차원에서 이제 기관과 웨인이 전부 다 이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후에 들어오자라는 그런 의미로 또 더군다나 미국 시장 나스닥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해지용으로 좀 순매도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럼에도 어쨌든 오늘 이 이슈에 외국인이 210억을 담았습니다. 210억을 담았고 그렇다라는 부분은 제 생각에는 그 막연히 그냥 손실을 확정하는 것보다는 우선 1차적으로 이 차트 상으로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반등이 최소한 이 갭 떨어진 정도 수준에서의 상승분은 메워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은 말씀 죄송합니다. 없겠지만 어찌됐건 이 상승에서 살짝 밀리더라도 보통 이런 이슈를 가지고 하락했던 부분에는 갭 메우기를 하러 좀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당장 어느 정도 내일 시장이 어쨌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내일이 지나고 금요일 정도 수준에서 최소한의 하락이 멈춰지는지를 좀 보고 그 다음에 이 갭을 좀 메우러 최소한 30한 5, 6만원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상승을 좀 해주면서 이쪽까지는 아무래도 조금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좀 지켜보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이 백신이냐 기저질환이냐 이 이슈에서 이게 만약에 백신 때문이라는 게 밝혀져서 정말 중단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도 SK케미칼에 조금 더 영향이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CMO 계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CMO 계약 후에 이제 그 CDMO 계약도 또 체결을 했잖아요. 노바백스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 충분히 좀 리스크 해지하는 것은 필요하나 이런 그 소음을 가지고 만약에 이게 백신이 괜찮다라고 해서 다시 진행이 된다라고 그러면 1차적으로는 요 갭 메우기를 한번 하러 올라갈 수가 있고 수급이 좀 들어온다라고 하면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정말 아니다라고 하면 더 밀릴 수 있는 그런 50대 50의 상황이기 때문에
판단은 물론 이제 그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이나 시청하시는 분들께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요 정도로 어쨌든 그 메이크업 하면서 마감이 됐다라는 것은 조금 더 지켜볼 여지는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그 거진 5만 명 되는 사람의 임상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영국에서 딱 한 명이 현재 부작용의 가능성을 가지고 기저질환이냐 백신을 놓고 갑론을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어차피 떨어진 건데, 현재 고점 대비해서 어차피 떨어진 상황인데 이거를 손실을 확정하기보다는 전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1차적으로 한 요 36만원 5만원 정도까지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 아니면 요 브론즈 밴드 상단 정도까지 나오면 그때는 조금 비중을 좀 줄여놨다가 그게 어떻게 되는지 보고 다시 뭐 어떤 식으로든 뭐 매수든 매도든 하는 좀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좀 되고요. 케미칼 우드 역시 비슷합니다. 이 라인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라인대를 딱 지켜주고 나서 얘가 상승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왔고, 그런 강한 상승분을 지금 쭉 밀려버린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더 밀리면 이미 상승한 그 거의 한 7, 8만원대부터 해서 21만원 정도까지 3배 정도 올랐습니다만, 그게 만약에 조금 더 가지 못하고 아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 당연히 밀리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더 기대감도 있는 것 같다. 역시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역시 케미칼 우도 지금 그냥 당장 확정하는 것보다는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백신에 대한 다시 한 번의 그 임상 진행에 대한 기대감이 또 수급으로 또 반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어쨌든 뭐 CDMO를 진행하는 노바백스도 있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만 하고 계약을 한 게 아니잖아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어떻겠냐 생각이 좀 들고, 오늘 상황에서 먼저 이거를 갖다가 뭐 빠져나오고 뭐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보시면 외인도 그렇고요, 뭐 기관도 이게 뭐 그동안의 물량들을 다 턴 게 아니기 때문에 올해도 금툰 들어왔어요. SK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상황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대적으로는 SK 케미칼보다는 그 아스트라제네카 이슈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좀 덜하죠. 당장 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을 보유한 거는 케미칼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어찌됐건 보시면 이 강하게 상승한 이 기준봉의 상단을 돌려 세우고 마감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보고, 사실상의 아래꼬리를 길게 단 앙봉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뭐 디스커버리는 케미칼보다는 이번 그 아스트라제네카의 이슈에 대한 그 어떤 리스크를 조금 덜 받은 느낌이고요. 그리고 움직임 자체도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장 초반부터 후반까지 봤을 때 이렇게 상승 추세로 좀 돌려주면서 다행히 갭을 좀 메우러 갈 것 같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얘는 제 생각에 73,000원까지는 충분히 그냥 복귀가 좀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더 상승하냐 마냐는 아마도 이 아스트라제네카 임상이 재개가 되느냐, 아니면 기저질환 때문인 이분이 백신에 정말 문제가 생겨가지고 중단이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향후에 정말 더 세게 가든지, 아니면 이대로 그냥 멈춰주고 노바백스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움직일 준비를 하든지, 그렇게 할 것이 아니겠냐, 좀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디스커버리나 SK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이제 바이오사이언스가 아니더라도 이번에 그 뭐 7, 8, 9, 3분기가 지나면 사실상의 실적 시즌이 또 다가오잖아요. 그때에 특별히 어떤 하자가 없는 회사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앞서 말씀드린 아스트라제네카 이외에도 노바백스하고도 CDMO를 계약한 상태에서 그 노바백스도 지금 현재 임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지금 당장 어쨌든 이 소음 하나로 손실을 확정하고 팔기보다는 지켜보시는 게 맞다라 생각이 좀 들고요. 왜냐면 모든 종목들이 이런 부침들이 있는 경우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이게 되집어져서 날아가고 막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바이오는 특히 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5만 명을 상대로 하는 정말 광범위한 임상 3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4개 국가에서 또 영국에서 한 사람이 부작용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멈춘 그런 사례다라고 좀 파악을 하신다면, 당장에 지금 특히 고점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 몇십 프로인데 이걸 갖다 손실을 확정하기보다는 저는 조금 더 이번 소나기가 지나가고 내일 소물옵션 동시만기가 지나가고
미국 시장이 조금 안정될 때까지는 급한 자금이 아니라면 들고 계시면서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좀 아쉽습니다. 좋은 자리에서 현재 나스닥 시장이 빠지는 것만 조금 덜해진다면 옵션 만기 이후에는 상승 쪽으로 좀 더 기대감에 움직일 수 있는 움직임이 좀 나올 것이다 판단했는데, 이게 아스트라제네카 쪽에서 갑작스러운 기사가 나오면서 이렇게 좀 하락한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요. 다만 주식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 노출이 될 수가 있고, 그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 판단에서는 이 정도의 움직임이라면 특히 디스커버리하고 우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는 게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케미칼하고 케미칼 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케미칼은 충분히 많이 상승한 상태에서 조정을 받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게 뭐 점화로 밀려가지고 거의 뭐 62평선 친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여기서 충분히 아래꼬리 좀 달면서 다시 위로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켜보시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임상에 대한 부분들이 아예 중단은 아니라고 보고 빠른 시일 내에 아마 충분히 재개가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기대감에 또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판단하셔서 선택을 하신다면 어느 쪽이 좀 더 도움이 되실지 개개인의 판단으로서 대응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어찌됐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즘 시장에서 여러가지 이슈들이 뭐 우죽수 나오고 미국 시장도 계속 밀리고 여러가지 뭐 미국에 투자하신 분들 특히 테슬라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좀 빠지고 있는데 피할 수 없는 조정인 것 같습니다. 이 조정이 지나가고 실질적으로 이 예탁금이 뭐 엄청나잖아요. 이런 예탁금들이 실제로 주식시장에 투입이 더 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다라고 봤을 때에는 이 일시적인 조정은 충분히 좀 지나가는 하나의 소낙일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 내일의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끝나야지만 실질적으로 좀 외국인들의 방향성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좀 더 계속 순매도 하던 이런 움직임을 바꿔주지 않겠냐,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건 뭐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스트레스 받는 일이실 수 있겠습니다만, 뭐 가는 과정에서 이런 하나의 뭐 소음이나 혹은 뭐 이슈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한 사실이 나오기 전까지는 너무 빠르게 움직이시는 것보다는 좀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도 여전히 코로나 이슈가 계속 좀 시장이라든지 뭐 일반적인 사생활에서 다 많이 영향을 미치는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녁 즐거운 시간 좀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